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20장. 망설임 끝에 다시 한번 사쿠라를 만나 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새로 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구라모치를 뺀 새로운 인생 말이다. 유키코에게 연락해 사쿠라의 명함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간 곳에는 낡은 5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사무실 몇 군데가 입주해 있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봐서는 뭘 하는 곳들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다.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 복도 맨 끝에 사쿠라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은 문이 있었다. 의외였다. 사쿠라가 정말로 경영 컨설턴트란 말인가. 엘자형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잡아당겼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정면에 책상이 놓여있고 한가운데에 싸구려 응접 세트가 있었다. 구석에도 사무용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캐비닛이 있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소리를 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정면에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보니 책상 위에 언제 사용했는지 모를 커피 잔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문질러 봤다. 먼지가 10개 덮인 표면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다. 사쿠라가 이 책상을 사용한 건 상당히 오래전일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보면 분명 누군가 드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다려보자고 마음먹고 소파에 앉았을 때 문이 열렸다.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은 사쿠라가 아니라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중년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 듯했다. 나 역시 당황해하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수상히 여기는 눈초리로 내 전신을 훑었다. 누구시죠? 사쿠라 씨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내 뇌의 일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먼 과거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사쿠라와 만났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나는 여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만화에 나오는 너구리를 연상시키는 얼굴이었다. 짙은 화장이 그런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나는 그 화장 아래의 얼굴이 20년 전에는 어땠을지 상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어느 여인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도미상? 내가 부르자 여자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여자의 얼굴에 불안감이 어렸다. 여자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녀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혹시 다지마 씨 댁에 가지유키입니다. 다지마 가지유키요. 그녀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후 한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오랜만이군요. 그녀가 내뱉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그 말투에 배어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그 옛날 우리 집에서 일하던 바로 그 도미상이었다. 본명은 도미에. 할머니를 간병하는 역할로 고용된 여성, 그리고 아버지와 종종 성행위를 했던 여성이다. 도미상이 어떻게 여기 있나요? 가지유키 씨야말로 여긴 어떻게? 설명하자면 길어요. 나는 친구가 식물인간이 된 일과 그를 병문안 왔던 사쿠라를 만나러 이곳에 온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사람이 혹시 두부 가게에 구라모치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가지유키 씨는 지금도 그 사람과 왕래하는군요. 구라모치를 아세요? 그건 그 사람이 자주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란 사쿠라 씨를 말하는 겁니까? 네, 하며 도미상이 겸연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녀가 차를 마시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도미상은 사쿠라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눈을 내리깔며 우물쭈물했다. 어떤 관계라고 할까?
그러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그들의 관계를 짐작했다.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할 때부터요. 도미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 사쿠라는 도미상의 입을 통해 마을 최고 부잣집의 내부 사정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반은 재미삼아 그 얘기를 구라모치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라모치가 치과 집 아들을 특별히 의식하게 된 것 아닐까? 전혀 몰랐어요. 도미상은 연인이 있는데도 그랬던 거군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무슨 말이냐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랬다니, 뭐요? 우리 아버지와의 일 말입니다. 나 알고 있었어요. 도미상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낭패스럽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뱉고 나서 다소 도전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참 쉽게 말하는군요. 그 일로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말이죠. 두 분이 이혼한 게 내 탓만은 아니에요. 게다가 먼저 유혹한 사람도 가지유키 씨 아버지였고요. 그녀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즈마 씨 집안에 대한 얘기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고생이 많았죠? 도미상은 그동안 내내 사쿠라 씨와 함께 살았나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헤어지지도 못한 채 이 나이까지 와 버렸어요. 더러운 게 인연이라더니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녀는 웃었다. 예전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녀가 만들어줬던 카레라이스 냄새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사쿠라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은 안 돌아올 거예요. 일이 있어서 니가타에 간다고 했으니까요. 또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벌 속셈인가 봐요. 하는 일이 늘 그래요. 그 사람. 구라모치의 스승이니 그럴 만도 하지.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전화로 미리 연락드릴게요. 일어서려는 내 어깨에 도미상이 손을 얹었다. 모처럼 만났는데 좀 더 있다가요. 전에는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요. 가즈짱, 술 하죠.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그건 역시 나한테 화가 나 있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더 있어요. 안 그래도 혼자 적적하던 참이에요. 도미상이 내 손을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 한 잔만. 나는 도로 소파에 앉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를 보며 지난날이 그리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그녀와 사쿠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도미상이 잠시 나가더니 맥주와 위스키, 간단한 안주를 가져왔다. 사쿠라가 없을 때면 이런 식으로 혼자 마시는구나 싶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간판을 내걸고는 있지만 이 사무실은 사쿠라가 하는 일에 신뢰를 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실제로 일을 맡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임대료를 누가 내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아마도 구라모치가 낼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미상은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반생을 얘기했다. 지금까지 내내 사쿠라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뤄보려고 시도했던 적도 몇 번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아 사쿠라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런 남자에게 돌아가 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늘 그 사람 옆인 거예요.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랄까. 술 기운 탓에 부정확한 말투로 그녀가 말했다. 마치 나와 구라모치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도미상은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인 것이다. 그녀가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잔 마신 후 그녀는 초점 잃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런데 가즈짱, 멋진 남자가 됐네. 결혼은 했어요? 한 번 했지만 헤어졌어요. 어머, 그래요. 도미상이 내 옆으로 건너와 앉았다. 그럼 외롭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힘이 넘칠 때잖아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못하면 내가 달래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내 다리 사이로 손을 뻗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지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미상이 입고 있는 블라우스가 가슴께까지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구부리자 깊게 파인 굴곡이 보였다. 피부색이 하였다. 문득 어떤 광경이 떠올랐다. 하얀 엉덩이가 격렬히 아래 위로 움직이는 광경이었다.
엉덩이 아래에 세무사가 있었다. 물론 엉덩이는 도미상의 것이다. 그 순간 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곳을 건드리던 도미상이 금세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었다. 봐요, 벌써 이렇게 됐잖아. 그녀는 마치 마술사와도 같은 솜씨로 순식간에 내 바지의 앞지퍼를 열고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쓰다듬다가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다. 가정부였던 도미상이 내 성기를 빨고 있었다. 아버지와 은밀히 관계를 가졌던 도미상이 그런 생각을 하자 도착적인 쾌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쾌감에 몸을 맡겼고 마침내 그녀의 입속에 사정했다.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맛이 똑같네. 똑같다니, 뭐가요? 아버지랑 같은 맛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맛에도 개인차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허탈한 기분이었다. 도미상은 입을 가시기라도 하듯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후 곁눈으로 나를 봤다. 가즈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즈짱의 부모님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잘 살 수가 없거든, 그런 부인이랑은. 그런 부인이라면 우리 엄마 말이에요. 도미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요? 그러자 그녀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입술을 일그러뜨렸다가 말했다. 나 있잖아, 사모님한테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걸 말이에요. 이상한 거라뇨? 밥에 100분을 넣으라고 했거든. 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이지, 라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밥에 몰래 100분을 넣으라는 거야. 화장할 때 쓰는 그 하얀 가루 말이에요. 그건 왜요? 나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기 남편과의 일을 눈감아 주겠다고 했어요. 가즈짱 엄마가 우리 관계를 눈치챘던 거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도미상은 고개를 저었다. 100분 상자를 받았지만 밥에 넣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옛날 100분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네요. 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의 경대, 그리고 그 경대에 서랍에 들어있던 하얀 가루. 경대는 엄마가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갔다.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도미상이 말했다.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지요. 사모님이 내게 100분을 넣으라고 부탁한 직후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엄마가 직접 100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나요? 사모님이 내게도 부탁하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기회를 봐서 몰래 넣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도미상을 노려봤다. 도미상, 혹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 있어요? 그러자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쿠라한테도? 그놈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녀가 곤혹스러운 듯이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벗어 두었던 상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미상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사쿠라의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연이 아니다. 내가 불행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나는 마침내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야간 출입구를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둡고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곳을 통과해 곧장 구라모치의 병실로 갔다. 구라모치는 늘 그렇듯 비닐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다양한 장치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가 비닐막을 열어젖혔다. 구라모치의 얼굴이 어둠 속에 어슴푸레하게 떠올라 있었다. 잠든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구라모치. 마음속으로 그를 불렀다. 너지?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내가 떠벌리고 다녔지?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까지 나설 정도로 소동이 벌어졌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한 구석에서 오간 대화에서 비롯된 소문이었던 것이다. 그 소문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다지마 집안이 무너지고 아버지는 추락했다. 나는 구라모치라는 악마에게 일생을 조종당하며 망가졌다.
내 저주의 편지에 멋지게 당했다. 구라모치. 너는 나에게 저주를 걸었던 거야.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젠 다 끝났어. 구라모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소리 내어 말했다.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내 저주에서 해방된 거야. 이제부터는 너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회방 놓을 수 없단 말이야. 그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숨이 닿을 정도로 다가가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 가, 구라모치.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구라모치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의 검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그에게 의식이 있을 리 없었다. 아니,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사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안에 구라모치 오사무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가 멋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구라모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속삭였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그 공백의 스크린에 어떤 광경이 비쳤다. 할머니 시체였다. 내가 지갑을 훔치려 했을 때 할머니 눈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장례식 때 내가 할머니 시체를 차마 바라보지 못했던 건 내 아내 할머니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와 똑같았다. 내 입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명이라고도 고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내 손은 제멋대로 움직여 구라모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음습한 바람처럼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팔과 손끝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소리를 질렀을 테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달려와 나를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구라모치 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구라모치의 얼굴이 검푸르게 변하고 그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떼어 놓기 전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구라모치의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머리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살인의 문을 넘어선 것일까? 자, 여러분.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살인의 문, 그 너머에 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랍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걸작, 살인의 문 시리즈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은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